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때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신랑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결혼,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말렸던 결혼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심지어 직장 선배들까지도 조금 더 생각해봐라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신랑에게 누나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특히 둘째 신우가 유독 성격이 강하고 말도 참 곱게 하는 스타일이라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신랑이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진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전통, 예의범절, 여자의 도리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전통이란 걸 존중하자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가끔은 착각하시는 듯한 경우도 많았어요. 문제는 그 전통이란 것이 언제나 며느리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와 신랑은 정확히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집값도 반반, 예단도, 예물도 최대한 공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다 해왔으니 하는 말씀은 아예 없으셨죠. 그저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시댁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습니다. 더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신우가 항상 시어머니 옆에 붙어 다니면서 그런 말씀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앞서 나가서 엄마 말씀이 맞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저를 애둘러 지적하듯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막상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한 입장이기도 했고 그 자리를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범하게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이 미묘한 갈등은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더군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아파트 전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당장 비싼 전세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시댁 근처의 작은 집에서 1년 정도만 살기로 결정했죠. 정착하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에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 등도 가능한 한 저렴하게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오래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항상 공평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결혼 비용도 정확히 반반, 신혼집 준비 역시 반반이었고요. 결혼 전까지 각자 열심히 모아온 돈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자고 약속했죠. 사실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훨씬 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시작해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작지만 둘만의 공간이 있는 그런 보금자리였습니다. 물론 공간도 협소했고 낡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꾸며가는 집이라는 생각에 애착도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둘이 열심히 살면 금방 전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특히 신랑도 경제관념이 뚜렷, 저 역시 소비에 신중한 편이라 둘이서 계획을 잘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꽉 채워져 있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쌓은 평화가 점점 다른 가족의 간섭과 분위기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죠. 가구는 임시로 쓸 집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들로 골랐지만 가졌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주요 가전들은 앞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성능이 좋은 제품들로 장만했죠. 앞으로 몇 년을 써야 할 물건들이니 한 번에 제대로 사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나을 거라 판단했거든요. 저희 둘 다 워낙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 이런 결정도 신중하게 내린 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희가 이런 가구들을 마련한 걸 보고 그걸 모두 제가 해온 혼수로 여겼더라고요. 신랑과 반반 부담해서 마련한 물건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조차 몰랐죠. 그냥 결혼이란 게 워낙 가족 단위의 일이니까 다들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오해가 저에게 불편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간단한 요리를 해먹고 함께 영화를 보며 뒹굴거리던 그 평화로운 하루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반찬을 좀 가져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반찬만 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둘째 신우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랑 붙어 다니는 일이 잦았던 둘째. 신우는 이날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저희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그냥 반찬도 주시고 잠깐 집 구경도 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살짝 긴장도 했고 집을 깨끗이 해두었는지 괜히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대화들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을 쭉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구들을 스캔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실 쪽을 둘러보시더니 첫마디가 아니 무슨 이런 장난감 같은 가구들을 해왔니 였어요. 말씀하시는 어투에서 불만이 잔뜩 묻어나 있더군요.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멋진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건 오래 못 써. 라며 마치 쓰다 버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셨어요. 그 옆에 붙어있는 둘째 신우는 더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받아서 이런 건 나중에 이사 갈 땐 다 버리고 가야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 집의 물건들을 자신들이 정리라도 할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저는 웃으며 넘기려고 애를 썼지만 솔직히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신랑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듣다 못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와 누나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이 가구들 다 내가 산 거야. 우리 둘이 센스 있게 고르고 가격도 착하게 잘 맞춘 거고 엄마나 누나 같으면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절대 못 맞췄을걸 하며 단호하게 면박을 줬죠. 그런 신랑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댁과의 거리감은 더 느껴졌네요. 신랑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네 집 가봤잖아. 너도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니 곧바로 이어 말했어요. 우리는 누나네 있는 가구 같은 건 거저 준다 해도 안 갖는다니까. 순간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죠. 저와 함께
신중히 골라가며 구입했던 가구들. 누군가는 하찮게 여기더라도 신랑만큼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셨고 말투도 단호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얼마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샀단 말이냐.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죠. 단순히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딘가 못마땅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는 건 다음 말에서 분명해졌죠. 잠깐 사는 집이라도 이사가서 쓸 수 있는 걸 해오지 그랬니. 해오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감정이 쏟아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해오지라니 이분은 이 가구들이 제가 준비해온 혼수라고 믿고 계셨던 거구나.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쩐지 퍼즐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동안 사소한 질문들 브랜드가 뭐냐, 어디서 샀냐, 가격은 얼마였냐 같은 모든 게 이제 와서야 다 이해가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모든 가구와 저 혼자 준비한 혼수로 생각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떠올려 보니 시어머니는 늘 제가 장만한 것들에 대해 꼬집듯 질문하셨고 둘째 신우는 옆에서 가격을 검색하며 뭐가 싸네 비싸네 말했더라고요. 그땐 그저 가볍게 넘겼지만 알고 보니 그게 다 일종의 혼수 평가였던 셈이었죠. 정말 속상했네요. 제가 무슨 대단한 명품 가구를 장만해 온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가 살 집의 크기와 상황에 맞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왜 이런 걸 해왔냐는 식으로 말하니 억울했어요. 특히나 이런 건 나중에 이사 갈 땐 다 버려야 해라며 비웃는 듯한 신우의 말투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가슴 깊이 쓴웃음이 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기분은 상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신랑이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며 저를 감싸줬지만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꾹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신랑과 저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했고 작은 집이라도 알뜰하게 꾸며가며 예쁘게 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왜 이런 걸 해왔니라는 말 한마디에 가볍게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순간에도 웃으며 넘겨야 하는 게 며느리의 자리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직접 말로 풀고 싶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가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며 불만을 내비치셨을 때 그냥 듣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순간 저보다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평소엔 말수가 많지 않고 가족 간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들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고민해서 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로 조용히 넘어가려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도 시집 올 때 혼수는 좋은 걸로 해야지. 그게 기본 아니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확실히 화가 난 표정이 되었고 그제야 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혼수 얘기가 왜 나와요?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잖아요. 저 집도 못 해왔어요. 그런 저랑 결혼해준 사람이에요. 영영이는 혼수로 뭐를 해왔네 만에 따질 입장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던 사람이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걸 보니 정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서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한 건데 왜 그 고생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자꾸 없는 사람들 속 긁는 말씀만 하세요? 엄마까지 그러시면 정말 너무 속상하죠. 남편은 점점 말투가 격앙되었고 시어머니의 표정도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영이 집 해와서 누나는 혼수해간 거잖아요.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요. 저는 집도 못 해왔고 그래도 영영이는 이해해주고 같이 살자고 말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엄마가 혼수 운운하시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이쯤 되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말해주는 그 상황이 너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집도 못 해오고 혼수도 못 받아오는 입장이면 조용히라도 계셔야지. 왜 자꾸 우리 결혼에 평가하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셨고 옆에 있던 둘째 신우도 더 이상 거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활발하게 말하던 신우가 입을 다문 걸 보니 남편의 말이 그만큼 강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저희 결혼, 저희 방식대로 준비했고 저희가 책임지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엄마가 제일 응원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무안하다는 듯 혼잣말처럼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혼수 이야기를 꺼내시고 옆에서 둘째 신우가 거들고 있는 상황에 화가 많이 났던 거죠. 누나는 엄마를 안 말리고 왜 옆에서 부추기기만 해. 그게 가족이야?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둘째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평소에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살갑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다시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엄마랑 누나한테 해야 하는 것도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 다 내가 겪을 일 아니었잖아. 그 말에 저는 남편이 제 편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신랑이 단호하게 말하고 나자 시어머니도 둘째 신우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이래저래 흠을 잡으려던 표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조용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가고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는 저렴하네, 장난감 같다네 하는 소리도 없었고요.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보호하고 우리 결혼의 방식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준 덕분이겠죠. 신랑이 술 좋아하시는 친정 아빠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친정 부모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며 멀리 사는 저희 언니도 부모님 꼬드기는 일에 한몫했어요. 처음 살던 집과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친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와 둘째, 신우가 저희 집에 평소와 같이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니 살림이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살림을 봐주신다고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신랑이 우리 살림 둘이서 잘하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신우는 자기 같으면 엄마가 살림 봐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알려주겠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 거리감 때문이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너무 자주 들르셨어요. 방문이라기보다는 염탐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그냥 온 김에 들렀다는 식으로 오시긴 했지만 항상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며 누가 뭘 했는지, 뭐가 새로 들어왔는지 체크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저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 보인 사람은 신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날이면 신랑은 퇴근 후 한숨부터 쉬며 소파에 퍼져 앉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오히려 제가 위로하는 입장이 된 거죠. 당신이 무슨 잘못이냐며 다독여야 할 만큼 신랑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랑이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우리 그냥 멀리 이사 가자.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더군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신랑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던 신랑이 갑자기 꺼낸 제안이 친정과 합가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이었죠.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가까이 살아서 겪는 트러블이 있다지만 친정과 함께 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준다고는 해도 결혼한 딸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자립적인 부부 생활을 원했습니다. 어느 한쪽 집안에 얹혀 사는 모양새는 싫었습니다. 신랑에게도 그런 생각을 털어놨지만 신랑은 한사코 말했어요. 지금은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장모님 장인어른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적어도 우리 편이잖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감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하는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랑은 술을 좋아하시는 친정 아버지를 은근슬쩍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가볍게 한 잔씩 하며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사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신랑이 그렇게 한두 번 말을 꺼내고 나자 아버지의 반응도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결혼한 부부가 무슨 친정으로 들어와 하시던 아버지께서도 결국엔 그래, 잠시 같이 살면서 숨 좀 고르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 데에는 저희 언니도 한몫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 건강이나 생활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에요. 동생 부부라도 같이 살면 부모님도 덜 외롭고 좋지 않겠냐며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결국 저희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즈음에 터졌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사를 간 것도 아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와 둘째 신우가 평소처럼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깜짝 방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주 들락날락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침 저희가 이사 준비로 집이 어수선한 상태였기에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더니 너희 둘 다 일하느라 살림이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살림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살림 좀 봐주면 좋겠다.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랑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우리 둘이서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비밀번호 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신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신우가 나섰습니다.
아니,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 나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알려드렸겠다. 이해가 안 간다.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또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빨리 떠나는 게 맞다고요. 신랑이 이렇게까지 막아 서주고 있음에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전히 우리 집을 그들의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시고는 또다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거니? 얼른 이사 가야지.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유난히 뾰족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더군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끓어오른 거겠죠. 그래서 차분히 숨을 골라가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곧 합가할 계획이에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바로 옆에 앉아있던 둘째 신우는 쾌재라도 부르듯 말했어요. 잘 생각했네. 그래야지. 우리 집에 아들 하나인데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슬쩍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는데 그 장면이 어찌나 연극처럼 보이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상황에서 신랑이 장난기가 발동한 듯 씩 웃더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합가하면 부모님 매일 즐겁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죠. 저는 속으로 저 사람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지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벌써 들뜬 눈빛으로 신랑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정색하시며 이사 비용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럼 이사 비용은 엄마가 줄게. 좋은데 알아봐라. 시어머니 특유의 강한 어조에 약간 당황했지만 바로 그때 신랑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맞받아쳤어요. 아니 엄마, 저희 처가로 들어갈 건데요. 장인어른 댁으로요. 이사 비용을 왜 엄마가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신우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의아한 얼굴을 했고 시어머니는 눈만 껌뻑이시며 신랑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신랑은 그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합가에 좋은 점이 뭐겠어요? 일단 전세 구할 필요 없으니 비용 아끼죠. 또 못난 사위에게 언제나 칭찬만 해주시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지낼 기회잖아요. 이번 기회에 장인어른께 효도도 하고 장모님께도 살림 배워보고요. 말투는 참 밝고 유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쪽에서 암묵적으로 기대해온 아들 집에 부모님이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위가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합가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신우는 더 말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아휴 그런 말이 어딨어 라고 하셨지만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살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친정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하자는데 제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시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셨죠. 합가하고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당연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도 못 내겠고 서로 말투 하나까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저녁만 되면 마치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제 아빠 옆에 찰싹 붙어 노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서운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잘 맞지 싶을 정도였거든요. 엄마랑 제가 저녁을 차리면 신랑이 장모님, 오늘 반찬은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아빠를 은근슬쩍 꼬드겨서 같이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거실 바닥도 같이 쓸고 닦더군요. 딱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엄마도 놀라셨어요. 예, 내 신랑 원래 저렇게 부지런했니?
하고 묻길래 원래는 아닌데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했죠. 분명한 건 신랑이 진심으로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보려고 애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시댁이었으면 이런 평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이 시댁 문제로 여러 번 상처를 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커버해 준 것처럼 나도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 신랑의 눈이 촉촉해지더니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 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진짜 부러웠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응 하고 되물었죠. 신랑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형이 너한테 해주는 거 보고 그냥 놀랐어. 어떻게 자매끼리 저렇게 서로 아껴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지.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 언니가 저에게 해준 것들이 강연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다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찡해졌습니다. 신랑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얘기했죠. 나는 솔직히 누나들이랑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 누나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가족인데도 편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냥 늘 눈치를 봐야 했지. 그 순간 저는 신랑이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를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사랑이 부족했던 아이가 결혼 후 배우자의 가족을 통해 따뜻함을 처음 경험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신랑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 결심했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고 장인, 장모님처럼 자식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아빠가 되겠다고. 신랑의 말에 저는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혼자 끙끙대고 아파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속마음을 꺼내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신랑이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정말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분위기도 어느새 사라지고 이젠 친정에 가면 저보다 신랑을 더 반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신랑이 함께 마당 청소를 하거나 저녁엔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쩌다 이렇게 정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신랑을 아주 살갑게 챙겨주시고요. 신랑이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도 다정하게 하니 저도 어느새 시댁에 대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많았지만 신랑 덕분에 조금씩 시댁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신랑이 시댁에 가서 저를 처가에서 사랑 듬뿍 받고 사는 행복한 사위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팔불출처럼 굴길래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먼저 좋은 에너지를 퍼뜨려 주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먼저 신랑을 꼬셔서 시댁에 다녀오자고 했죠.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작게나마 반찬을 챙겨가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차집을 준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분위기도 점차 누그러졌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성질머리 더러운 아들 데리고 살아줘서 참 고맙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랑도 그 말에 웃으며 그래서 제가 처가에서 뼈를 묻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받아치더군요. 물론 시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신우는 지금도 예전처럼 틈만 나면 불쑥불쑥 말장난 섞인 소리를 하곤 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이젠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신우가 또 헛소리를 시작하려 하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잠자코 있어. 요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도움 안 돼. 그 말에 신우도 말끝을 흐리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반 결혼이라며 오히려 무시를 받았고 내 살림도 제대로 못 챙기는 며느리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람을 믿고 서로를 지켜주며 걸어온 시간들이 쌓이니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거겠죠. 친정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저희 부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은행 대출의 도움을 조금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이다 같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건 사실 그만큼 고통이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이 쌓이는 게 진짜 사이다라고 느껴져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 부부가 서로의 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